경희대학교 HK+ 통합의료인문학 연구단의 시민강좌 북경의 붉은 의사들의 강의를 맡은 대구대학교 역사교육과의 신규환입니다. 이번 강의는 북경의 붉은 의사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신중국 성립 이전에 중국의 그 청년 의사들이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새로운 위생 실험을 어떤 식으로 전개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위생의 개념사라고 하는 이 북경의 이 젊은 의사들이 목표로 했던 국가의료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기까지 위생의 개념사부터 살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위생구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 공간을 설치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도시 공간을 재편하는 그런 그 의도와 실천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북경의 위생행정과 국가의료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을 띄었는지 살펴볼 예정이고, 네 번째는 균열의 도시공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러한 어떤 근대화 전략 속에서 실제로는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됐는지 그런 측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생의 개념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위생이라는 개념은 그 한중일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개념인데, 사실 현재의 위생은 어떤 청결의 의미로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위생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 장자의 자편 경상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위생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과 어떤 합의를 이루는 이런 이제 이 궁극적인 경지로서의 어떤 위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이라는 글자 자체는 이 보호할 위자에다가 이 날생자, 그래서 생명을 보유한다, 지킨다 이런 뜻이지만, 장자에서 말하는 위생은 사실은 자연의 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것과 합일된다, 그것과 일치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고대 이래로 위생이라고 하는 것 말 자체는 위생, 양생, 양성 거의 비슷한 뜻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건축 내지는 무슨 계단을 걸을 때 보면은 양생 중 밟지 마시오 이런 용어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때 양생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시멘트가 붙고 있으니까 밟지 말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양생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의 어떤 안에서의 어떤 에너지가 외부의 자연과 뭔가 합의를 이루게 하는, 뭔가 이제 자연스러움이 극치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양생, 양성, 위생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대로 썼던 이런 그 위생이 근대 사회에서 재발견된 것은 1874년에 일본의 나가요 센사이라고 하는 장여 전제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이 용어를 새롭게 고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서양 문문을 견학했던 그런 시찰단을 아마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유럽을 견학을 하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유럽 각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건강에 대해서 국가가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방역을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한다든지, 이 의사가 이 개인의 건강을 관리한다든지, 산모에 대해서 관리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다양한 활동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이렇게 개입하는 그런 개인의 건강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독일어나 영어에서는 이 건강 보호나 뭐 공중 위생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 존재를 했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관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 위생국장을 지냈던 나가요 센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자에서 썼던 위생이라고 하는 말을 끌어와서 이제 위생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개인의 건강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다. 국가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고안을 한 것이죠. 새롭게. 그래서 이전에 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그런 차원의 어떤 건강 관리였다면 근대 사회에서의 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그런 이제 용어로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맨 처음 쓰기 시작했고 그런 위생관념이 중국과 한국에 퍼져나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의 동아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생과 다른 어떤 서양 제국 내지는 일본의 위생이라고 하는 근대적인 관념이라고 하는 게 뭔가 새로운 게 있냐라고 하는 어떤 자각이 생긴 거는 바로 청일전쟁 이후입니다. 우리가 이제 청일전쟁하고 러일전쟁을 얘기할 때 청일전쟁이 동아시아의 어떤 전통 질서가 깨지는 기존의 중국 중심의 질서가 깨지는 사건이 바로 이제 청일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러일전쟁은 일본이 제국주의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전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관심을 두면서 일본이 왜 다르냐라고 했을 때 일본이 이 강구하고 있는 내지는 일본의 군대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바로 새로운 관념인 위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서양의 위생이라고 하는 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시각이 존재했지만 이후로는 점차 서양이 강하고 일본이 강한 거는 바로 이 개인의 위생부터 시작해서 점차 국가의 어떤 이 부강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고 이런 인식들이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생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강국의 기초이고 또 이펀의 기초이고 근대 문명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점차 확대해 나갑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나가요 센사이인데 나가요 센사이는 원래 이제 한방위 출신인데 이 의무국을 담당하면서 바로 이제 하이진의 번역으로서 위생을 고안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나가요 센사이는 사실 영미식의 그런 이제 위생 모델을 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일본의 위생을 하면은 사실 독일식의 위생을 쫓는다 이렇게 의학 교육도 그렇고 위생 행정 모델도 독일식을 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메이지 초기에 이런 위생 관료들의 입장은 사실은 영국식이나 미국식을 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식, 미국식이라고 하는 모델이 어떤 뭐 자치나 민주주의 내지는 이 재정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는 영미식의 모델을 추구했지만 점차 이제 독일식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줍니다. 이 위생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제 중이들의 위생인식하고 서이들의 위생인식이 어떻게 다른가냐라고 하는 건데,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그 딩푸바오, 정복보라고 하는 사람의 위생론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서양 의학을 열심히 중국에 소개한 사람이에요. 중이지만, 그러니까 중이의 근대화를 추구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위생관념을 보면은 개인의 어떤 건강관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뭐 국가에 대한 관심도 얘기하고 있지만 개인 위생을 열심히 관리하면은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인식일 뿐이지, 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인의 건강에 개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정자량이라고 하는 딩쯔량이라고 하는 중의의 인식을 보면은 이분은 이제 그 이 중의로서 또 정치 평론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이 비판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특히 이제 만주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 서양 의학에 의한 어떤 격리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사람들 가두기만 하고 인간적인 대우는 없다. 특히 치료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중의는 이 서역 휘편이라고 하는 그런 치료 서적이 존재했고 그것이 효과가 있냐 없냐는 두 번째 문제고 이 치료적인 그런 그 역할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서양의학에서는 전혀 그런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효과적인 어떤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방역, 격리, 이런 소독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너무 잔혹하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역이 중요하고 예방이라든지 치료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결국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앞서 얘기한 딩푸파오하고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죠. 딩푸파오는 개인이 열심히 위생을 하면 된다라는 입장인데 비해서 띵지량은 국가가 뭔가 적극적인 조치와 해결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이분의 입장은 중의에 입각한 그런 치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만 어쨌든 국가의 개입 가능성 이런 것들을 중시를 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천과부인데 이분은 중의는 아닙니다. 진과부는 사실은 우리가 진과부 진립부 해서 CC8라고 해서 남경 정부 시기에 장개석, 장제스를 지지했던 우파의 핵심 분자들이죠. 그래서 뭐 사실은 테러리스트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은 우파의 핵심 인물로서 중의를 굉장히 지지하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강소성의 성장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지방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의료 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인력들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서양의학만 가지고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의들도 적극적으로 뭔가 이 국가의 건립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중의 양성에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위생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이라든지 이 지방정부로서 해야 될 역할들 그것은 바로 의료위생 인력을 양성해서 적극적으로 국가의 유지와 또 방역행정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의들의 인식을 보면 어쨌든 이렇게 개인 위생에서 이 공중보건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국가의 어떤 개입 이런 것들이 스펙트럼처럼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서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중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위인슈라고 하는 여운수라고 하는 사람은 중의를 폐지해야 된다. 중의는 뭐 공중위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진방지, 천팡지라고 하는 사람은 위생 개념도 잘못 번역했다. 이거 건강이나 보건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이 중국에 존재했던 것처럼 위생이라고 하는 말이 근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중국은 역사상 이 국가가 개입한다든지 공중보건을 해야 된다는 관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중의들이 뭐가 나서서 뭘 한다라는 건 잘못이다.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입장을 이제 견지했고 마지막으로 우리엔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만주 방역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공중위생국 내지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위생론의 중의의 위생론과 서희의 위생론이 이렇게 국가의 역할이랄지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1926년에 바로 이제 병인의학사라고 하는 북경협화의학원, 북경협화병원,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서양의학 병원이 북경대학병원이 아니고 북경협화의학원과 북경협화병원입니다. 그래서 1920년대 이후에 뭐 손문이 됐든 누가 됐든 중국에서 고위급 인사들, 유명한 사람들은 다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 병원에서 죽습니다. 가장 권위가 있는 병원이고 또 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록펠러 재단이 엄청난 그 자금을 투여해서
이 북경협화의학원을 만들었고 여기에서 이 양성된 그런 의사들이 의사들 중에서도 엘리트 의사들이 양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경협화의학원 자체가 사실은 이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을 모델로 해서 가장 엘리트를 양성하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학교 수업도 다 영어로만 쓰고 그러니까 소수의 졸업생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모였던 그 의사들이 미국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떤 자유주의적인 그런 그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생명회사 이런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공중보건을 위해서 일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전 국민에게 그 어떤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게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먹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미국에서는 그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3세계나 이런 데 가서 위생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스 홉킨스를 나온 그런 의사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중국에 와서 자신들의 어떤 이 평등한 의료라든지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위생실험을 바로 이 전개하게 된 게 바로 북경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던 중국 학생들은 중국의 어떤 의료가 나아가야 될 길은 소수의 어떤 부자,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의료가 아니고 전 국민들한테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국가 의료고 그게 이제 스테이트 메디신이라고 해서 1920년대에 바로 북경협화의학원의 병인의학사라고 하는 이 의학생 조직에서 출발을 했고 또 이 북경협화의학원의 그 교수진들도 협력해서 이런 위생 실험을 진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국가의료는 개인의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예방 및 치료의학의 모든 가능성을 공동체의 모든 성원에게 부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 간호사 이런 의료 인력들은 정부, 시정부나 이 중앙정부 소속의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또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 시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뭐 전체적으로 실현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북경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 내에서 이 록펠러 재단에서의 물적, 인적 지원을 받아서 북경협화의학원의 또 교수진과 의학생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실험이 전개가 됐고 이런 것에 바탕이 돼서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북평시 정부의 위생행정이 어떤 그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어떤 평등주의적인 그런 위생실험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생구 설치와 도시공간의 재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